자,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입시 주제 중에서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서류 블라인드라고 해서 아이들 학생부를 대학에서 서류를 평가를 할 때 거기서 고등학교 이름을 싹 지우는 겁니다. 무슨 대회, 예전에는 뭐 홍길동 고등학교 인재대상 수상 이랬는데 이제는 교내 인재대상 수상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명을 싹 지우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 고등학교는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는 고등학교에 대한 프로파일 자료를 대학에 제출했는데 그것도 제출하지 마라. 한마디로 이 아이가 어느 고등학교 출신인지 싹 지우고 이 아이의 개개인의 특성만 평가를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서류 블라인드 테스트입니다.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면서 여기에서 명과 암이 갈릴 것 같은데요. 왜 시행됐을까? 일부 언론에서는 이 조국 전 장관 논란 이후로 이제 급조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몇 해 전부터 제기된 학종 공정성 논란부터 해서 단계적으로 제기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면접 블라인드에 이어서 올해는 서류 블라인드다. 자, 저희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현장에서 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게 학교 선생님들 걱정. 지우개로 다 지금 3년치 학생부를 다 지우고 계세요. 지금 이제 입시 지도를 해야 되는데 요 선생님들은 노가다 하면서 걱정을 하고 일반고의 걱정이 있더라고요. 일반고는 특목고 애들보다 내가 활동을 덜 했는데 불이익 받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고요. 특목고도 걱정을 합니다. 일반고보다 내가 내신이 안 좋은데 불이익 받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고 지방고등학교도 같은 일반고인데 아니 서울에 있는 애들은 교내대회도 훨씬 많은데 나는 우리 학교 대회 10개 중에서 8개를 휩쓸었지만 서울에 있는 애들은 100개 대회 중에서 10개 받았는데 걔들보다 내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있고요. 대학에서 평가를 하는 입사관들은 서류만 보고 평가해? 근데 이렇게 뽑았다가 얘들 최저 못 맞춰서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불이익 받는 거 아닐까? 또는 서류만 보고 붙였는데 N수하면 어떡하지? 갖가지 걱정들이 많습니다. 이 속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측이 되면 대략 학교 후광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웃는 사람도 생긴다. 신생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전년도 선배들이 좀 망한 학교는 상대적으로 내가 학교 후광이 없으니까 좀 이번에 해볼 만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세요? 이게 네. 학교 후광을 없애는 게 목표잖아요. 예. 당연히 없어지는 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학교 이름이 의미가 있으려면 고등학교가 다양한 종류가 오는 대학만 의미가 있잖아요. 서울대는 영재고도고 과고도고 외고도고 하는데 뭐 조금 내려가면 중위권 대학만 가면 다 일반고밖에 없어요. 사실. 왜냐면 과거 애들이 중위권 대학을 가니까. 그렇죠. 실제로 다 일반고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건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한양대나 뭐 일부 서울 위주 대학인 거지. 네. 다른 데는 어차피 부산대는 주로 부산의 일반고들이 오는 거고 그렇게 걱정하는 문제는 아니고 일부 상위권의 문제다. 그래서 괜히 막 3등급 학생이 자기 그거 없어진다 걱정할 이유도 없는데 엄살을 피우는 것도 뭐 주로 연대, 고대 이런 데지 다른 데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위권인데 유불리로 따져보면 제 개인적 견해긴 하지만 특목고하고 일반고는 구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배우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교과의 제목이 다른 거죠. 고급 물리를 배웠다, 심화 영어를 했다 이런 걸로 구분할 수 있어요. 문제는 같은 과거끼리 예를 들면 센 과거에 비해 안 센 과거 얘네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죠. 어느 과거인지 알 수 없으니까. 예를 들면 세종과거하고 지방에 모 과거가 있는데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외고들끼리도 오히려 대원외고하고 지방외고하고 이게 헷갈릴 확률이 좀 거기가 문제인 거지. 일반고는 아니면은 사실은 배우는 걸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고끼리도 강남 일반고냐 아니냐 이런 데서 자기들끼리 문제지 특목고하고 관계는 저는 아니라고 보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D 강남권 유리한 거고, 그다음에 특목고 중에서도 지방 특목고가 상대적으로 유리함이 있는 거고, 네. 에이스 학교들이 약간 불리함이 있는. 에이스 학교들이. 그렇죠. 그야말로 전통의 그 학교 이름만 딱 대면 오. 그걸 모르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시행되는 것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들이 니들이 알아서 가려라 그랬더니 처음에 교육부가 못하겠다. 우리 시간 없어서 못하겠다. 그랬더니 교육부가 알았다. 그럼 우리가 해줄게. 근데 대학을 이제 설득을 한 거예요. 예. 우리가 알아서 해줄게. 그래놓고 그걸 누구 시킨 거냐면 고등학교에서 없애라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일 셔틀 뺑뺑이 돌다가 결국은 가장 힘없는 고등학교 가서 이제 이걸 지우게 되는 한국의 배우가 됐다. 어쨌든 시행이 오래되니까 네. 뭐 저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후과가 뭐 좋든 나쁘든 상당히 영향력이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학교 후광 효과를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예측되는 게 학교에 상관없이 개인적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한 애들이 유리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올해 시행이 되잖아요. 예. 문제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활동한 게 별로 없다는 거야. 서로 없어. 그래서 개인 특성이 원래대로 하면은 드러나겠죠. 선생님이 잘 써주거나 이런 것보다는 뭐 어차피 똑같이 쓰여진 거는 걸러가지고 빼거든요. 대학들도 똑같네. 그런데 이제 그건 개인의 역량이 발휘가 될 수 있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발휘를 할 수가 없었죠. 누구도. 이제 그러니까 이 특성이 원래는 발휘가 돼야 되는데 의도는 그래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그렇다면 내신 비중이 높아지죠. 올해는 무조건 내신이죠. 왜냐하면 우리 지난번에 그 고대 면접 하는 의도 얘기했듯이 면접 비중이 없다. 동점이잖아. 면접도 없지. 동점이지 거의. 그다음에 비교과나 학교별 뭐 특색이 있는 게 있을 수 없죠. 결국은 거의 그냥 내신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가. 왜냐면 내가 입사관인데 이름 딱 H군에 뽑아야지. 뭐 이럴 수도 없고. 그다음에 봤더니 활동한 것도 없고 다 똑같아.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결국은 눈에 띄는 게 내신이니까 얘가 1.5고 얘는 1.9네. 1.5 뽑자. 뭐 이거 판단하고 올해는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알겠습니다. 이건 어떠세요? 세특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중요성이 높아지죠. 근데 옛날에 세특의 자율성이 매우 컸어요. 예를 들면 거기다 책을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소논문 쓴 거 기록도 해주고 뭐 온갖 걸 이렇게 변형해서 쓰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지침상 교실 내에서 한 수행평가 위주로 기록을 하게 돼 있으니까 사실은 반 애들이 거의 똑같은 거예요. 물론 이제 예를 들면 PPT를 만드는 조에서 활동했다라는 거 하고 조장이 발표했으면 누구는 발표했다 이런 정도 차이죠. 그래서 그게 도드라지게 다르기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특목고가 활동을 많이 했다. 당연히 원래 특목고인지 아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좀 파악이 되겠죠. 근데 같은 특목고끼리 센 특목고냐 안 센 특목고냐 구분이 안 되니까 그 사실 세특만 가지고 하기는 어렵다. 세특의 다양성이 떨어진 상황이어서 역시 제가 보기엔 중요성이 증가하긴 하죠. 다른 게 없어서. 근데 저거에서 어떤 기술을 발휘하거나 뭔가 뛰어나게 뭘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게 참 고민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블라인드 테스트 결국은 고교 후방 효과가 사라짐에 따라 가지고 같은 일반고 중에서도 좀 그 학교 후방 효과를 덜 받던 학교한테 기회가, 같은 특목고 중에서도 좀 덜 했던 학교한테 기회다. 그리고 최종 승자는 결국 내신의 영향력이 굉장히 클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팁을 드리면 자기네 학교가 약간 누군지 이름을 모르는 비명문고였다. 쫄 게 없다. 기회다. 과감하게 원서 6장 중에 3장 정도는 소신지원하고 쫄 거 없다. 당당하게 해보는 건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학들이 헷갈리겠지. 그러면 일단 더 흔들어야 된다. 우리의 전략은 대학을 더 헷갈리게 해서 그럼 거꾸로
진짜 내가 유명한 학교에 힘들게 들어와서 열심히 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억울한 거좀 할 수 없죠. 그렇다고 저기 지울 때 조금만 지우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화이트로 지우는 게 아니고 나이스에서도 없애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어떻게 방법이 없고 옛날에 그 낙점을 무료화하듯이 뭐 점을 찍어서 보낼 수도 없고 사실은 좀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뭐 예고가 된 거니까 그거 알고 갔잖아. 책임을 져야죠. 알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학종 블라인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슈 뉴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